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공급망이 달걀처럼 깨졌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제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재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정유업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유업체가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4분기에도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유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관군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11월 11일 관군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군제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화장품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소비주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이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걸 또 주말에 반박하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협상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관세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철회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보가 많다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반발하고 있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을 반박한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시장은 1단계 무역 협상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는 그 협상은 순조롭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징적으로는 좀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공급망이 이제 조금 깨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미국 언론에서는 그 미국의 강경파들이 관세 철폐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이 관세 철폐에 직접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강경파들은 미국의 분명한 이익이 될 협상이 아니면 일단은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 재선을 꿈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에 무역 협상을 타결시켜 나가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노려서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고 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시장은 그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관세 철회나 보류 등의 카드로 일단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15일에 그 예정되어 있었던 1,560억 달러 규모의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부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1단계 무역 협상은 이 추가 관세만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향후 2단계, 3단계 협상에서 다루자는 의미라는 것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실망감을 또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1단계 무역 협상 관련된 진전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를 좀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2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정유업계가 이제 3분기에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으로 보시면은 지금 정유주의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재고평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을 조금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석유가 안 나죠. 그래서 그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사들이 그에 대한 정제를 하고요. 이걸 이제 다시 수출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정유업계의 생리인데 이 수입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마진을 정유사들이 취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순식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이제 3에서 5개월 정도의 이제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한 이후에 정제 후 수출을 시킬 때까지 유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 이 재고 평가 부근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3대 원유 중에 두바이유거든요. 이 두바이유 가격이 6개월 전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최근에 6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재고평가 손실을 정유사들이 크게 입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는 유가가 당분간은 크게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좋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주요 4사의 이제 그 영업이익을 봐도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이 이 회색 표시되어 있는 2018년보다 이 파란색 2019년에 크게 꺾였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빠른 반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부진한 실적을 4분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가 부진할 것으로 그 전망되는 이유는 오펙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그 세계 석유 전망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그 14개 회원국이 생산하는 원유와 또 기타 석유 제품의 수요가 향후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3,500만 배럴에서 오는 2024년 3,280만 배럴로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크다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유가의 가격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유업체에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 요인도 그 기사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IMS 규제입니다. 이 IMO 규제라는 것은 그 선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그 제한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선사들이 이 저유황 중유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유사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요인이죠. 실제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사들은 9월에서 10월부터 선사들에게 그 저유황 중유 공급을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IMO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유황 중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다만 이 저유황 중유 같은 경우 그 원유 업체의 전체적인 매출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고요. 결국은 정유사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유가 반등, 그다음에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비일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이 11월 11일 관군제입니다. 그래서 관군제 매출이 올해는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침체된 중국 경기 부활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경기의 부활을 위해서 소비 촉진 전략을 계속해서 짜겠다. 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주가 1차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들, 또 의류를 만드는 업종, 그리고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카지노주까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기사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그 관군제 단일 전자상거래 매출 같은 경우 2009년에 6천만 위안, 1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18년에 3,143억 위안, 약 52조 원으로
완전히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추가적인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수혜는 역시 화장품주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온라인에서 소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주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 이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애경산업 세 종목을 다뤘는데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광군제라든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신세계, 영업무역, 애경산업, 파라다이스,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주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그 상승폭이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지노와 이제 면세점 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사수혜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와 그 대만에 대한 중국 여행 자제령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면세점주 그리고 카지노주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화장품주와 함께 카지노주 그리고 면세점주에 대한 복합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펼친 모습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동안 코스피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체할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